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생물들과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온 세월이 더 긴데 거기에 이제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곡물의 섭취가 많아지고 또 현대사회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여러가지 가공식품, 서구화된 식품들 이런 음식들이 많아지고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제가 일전에 이 사람마다 또는 국가 이제 인구마다 나라별로 나이가 듦에 따라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달라지고 다양한 패턴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시 부족, 예전에 농경을 하지 않고 원시 수렵 채집 활동을 했던 그런 이제 원시 부족의 장내 미생물은 어땠을까? 한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런 연구가 왜 진행이 되냐면은, 자,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온몸을 덮고 있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과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아마 인류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미생물들과 같이 해왔던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을 텐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농경 사회가 되면서 또 바뀌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또 바뀌었을 것이고,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원시 부족의 마이크로바이옴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뭐가 다른지, 어떤 기능들이 좀 바뀌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함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이런 오지, 인류와 접촉이 없는, 아직도 사냥을 하고 과일을 따러 다니면서 이런 채집 수렵 활동을 하는 그런 원시 부족이 아직 전 세계에 남아 있고요. 그런 부족들이 어떤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갖고 있는지 분석을 해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재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한 연구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이 탄자니아 쪽에 있는 하자 마을 이 부족들의 어떤 분변을 분석해서 한 연구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원시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들의 분변을 채취해서 미생물을 분석한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그 항생제 내성에 관련된 그런 유전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사회에는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맞게 되는 상황이죠. 좀 아프거나 감염이 되면 항생제를 어려서부터 맞아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백신도 접종하고 여러가지 어떤 의료 발달로 인한 그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항생제의 사용으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의 그런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많이 생겨났단 말이죠. 또한 이들이 먹는 식사가 대부분 과일이라든지, 그쵸, 사냥을 해서 먹는다든지, 곡물을 좀 이렇게 따서 먹는다든지, 어떤 채집 활동들을 하면서 음식을 마련해서 먹다 보니까 이런 음식들이 갖고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조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식이섬유 같은 거죠. 식이섬유도 굉장히 단단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효소에 의해서는 분해가 잘 안 되고,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다 보니까 그들 어떤 먹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성분들을 잘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반해서 현대에 이제 살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지금 현재 인류의 경우는 좀 간단한 어떤 탄수화물이나 포도당이나 그런 영양소들을 좀 분해하거나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위주의 효소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들이 더 많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먹는 음식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르다, 많이 바뀌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연구가 또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학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원래는 전체 인류에 있어서 지금 현대사회 농경 문화를 시작한 지 굉장히, 우리는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농경사회에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전체 인류에 봤을 때에는 굉장히 짧은 시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생물들과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온 세월이 더 긴데 거기에 이제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최근에 갑자기 농경사회를 시작하면서 곡물의 섭취가 많아지고 또 현대사회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여러가지 가공식품, 서구화된 식품들, 이런 음식들이 많아지고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어떤 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기능들, 또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갖고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변화들이 갑자기 생기면서 오히려 그게 어떤 여러가지 질병들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의 몸과 미생물은 아직까지는 과거에 원시 시대에 이제 부족에 있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게 현재 사회에 너무 다양한 좋지 않은 어떤 식습관, 이런 문화들이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시간 동안 농경사회, 농경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그 후에 지금 먹는 어떤 음식들이 나에게 잘 맞는다, 나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직 우리 몸은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해온 그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뭐가 정답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요. 또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질병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런 걸로 좀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원시 부족과의 굳이 뭐 탄자니아까지 가서 원시 부족의 분변을 채취해서 미생물을 분석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원시 부족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지금의 어떤 식단을, 음식의 어떤 식이, 습관이라든지 종류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먹는 시기는 장내 미생물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가 최근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육류 위주의 식사, 너무 밀가루 위주의 식사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건강에 뭐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좋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예전부터 갖고 있어 온 이런 어떤 기능들, 공생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 이런 장내 미생물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 이런 식단을, 음식을 한 번쯤 장내 미생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식단을 꾸려나가는데 노력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과연 어떤 식단이 장내 미생물에게 좋은 것인가, 그게 어떻게 건강과 좀 연관이 돼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